드디어 김혜경의 끝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김혜경은 법인카드 유용으로 엄청난 논란을 빚었었는데요. 충격적인 범죄 행위가 모두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재명이 사실은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의 진짜 범인이라는 폭로까지 나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자,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재직 때 그의 비서들이 이재명 집안에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도청 내에서 매점에서 구매한 뒤에 비서실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세금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탁상 시계, 커피 믹스, 심지어 현관문에 달려있는 CCTV 건전지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생활로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을 모두 도청 매점에서 사서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즉 월급은 쓸 일이 없다고 할 정도였죠. 생활비가 다 그냥 그런 세금으로 나간 겁니다. 주변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재명의 자산이 줄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재명의 자산은 줄지를 않아?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생활비나 이런 수많은 것들이 세금으로 나가니까 이재명은 월급이나 이런 것들에 돈이 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즉 자산이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월급을 쓸 일이 없을 정도였다는 건 법인카드로 생활비까지 썼다는 거냐고 물어보자 법인카드로 샌드위치를 샀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다. 해당 샌드위치는 매일 아침 이재명이 먹는 것인데 출장을 갈 때도 어김없이 사서 들려보냈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는 이재명을 위해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문하는 이재명 세트라는 게 있을 정도였습니다. 해당 샌드위치 가게에 전화해서 비서실인데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면은 세트 몇 개요? 라고 묻고 호밀빵 샌드위치 반으로 잘라서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좋아하는 걸로 딱 정해가지고 이재명 세트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샌드위치 비용만 100만 원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샌드위치는 통목과 이름으로 장부를 썼다고 하죠. 즉 이것조차도 세금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또 공간에 올리는 과일 같은 경우도 장난 아니었는데요. 공간에 올리는 과일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직원 격려용으로 처리됐고 공간용으로 처리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 올릴 때마다 30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과일 값은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았다고 합니다. 즉 과일이라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는 과일을 샀던 거죠. 업체 사장이 직접 경기도청으로 찾아가서 돈을 받아갖고 과일을 사놓으면 김혜경이 찾아와서 관사 아래층에 있는 것과 위층에 있는 두 냉장고에 있는 가득 찬 과일을 싹 다 털어가지고 모두 박스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김혜경이 냉장고에 들어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빼가는 모습을 심지어 직접 본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혜경이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관용차로 태워다 달라고 하자 이 비서가 직접 관용차로 태워서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와중에 이거를 다 본 비서한테 김혜경이 찔렸는지 운전 잘하시네요 하면서 말을 걸더니 비서 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잘 견뎌야 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뜬금없죠. 자기가 직접 냉장고에서 그걸 다 털어가는 모습을 비서가 보니까 찔렸던 겁니다. 즉 그래서 비서한테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김혜경이 직접 자백까지 한 겁니다. 자, 그 이외에는 또 어디에 사용했냐고 물어보자 그 김혜경의 신복인 배 씨가 이재명의 개인 차량에 관용차 카드로 기름을 넣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죠. 과일, 생활비, 심지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에 기름까지 이재명은 그야말로 그냥 세금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이재명의 옷과 속옷을 챙기는 것도 자신의 담당이었다고 하는데 옷과 속옷은 꼭 다른 비서가 어디선가 가져온 것을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은밀하게 진행했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러한 옷과 속옷 같은 경우도 여러 비서가 서로 모르게 진행을 해서 한 명도 이것에 대한 전체 실체를 알 수가 없게끔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옷과 속옷들도 특정 업체의 도청 세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속옷까지 이재명이 입고 다니는 팬티까지도 다 이러한 세금으로 다 진행이 된 거죠. 이러한 공익제보를 하게 된 계기가 있냐고 물어보자 이러한 배 씨 같은 경우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끊어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등의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가게 측에서 법인카드로 편법을 쓰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가게 측에서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가게 측에서는 솔직히 돈이 되니까 다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가게도 불안했던 겁니다. 법인카드로 계속 편법을 저지르다면 본인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을 썼던 거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김혜경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김혜경이 몰래 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재명이 이것을 은밀하게 도왔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야 이재명도 이것을 체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재명도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진짜 주범은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한 사람이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라고 알려지지만 사실은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조직폭력배와 오랜 시간 동안 알려져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재명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고 비서들은 공익제보를 할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이 조직폭력배와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공익제보를 한 뒤에 도망까지 갔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경찰 보호까지 받는 상황에서 생계활동을 도저히 이어나갈 수가 없었고 빚은 스노우볼처럼 마구마구 불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측에서 내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익제보를 한 이 사람의 집 주소까지 알아간 거죠. 이재명의 조직폭력배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공익제보를 하기 전에는 대선 후보라서 겁이 났지만 그래도 설마 이러한 것들이 퍼지면 이재명이 고꾸라지지 않을까, 이재명이 끝나면 그래도 공익제보를 한 나는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도 이재명은 여전히 건재하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낙담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이고 이게 과연 언제쯤 해결이 될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책까지 내서 회고록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공익제보자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지만 이재명은 여전히 야권 대선 후보로서 존재하고 있고 이재명을 따르는 개딸들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믿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재명의 그 따르는 개딸들은 전혀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제보하지 않아서 김혜경의 죄가 묻혔다면 지금쯤 배임 횡령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제보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재명은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대통령까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공익제보를 한 역할이 그거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자신만이 희생되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기지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핍박받으면서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참 재밌는 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은 도지사 재직 시절 첨당동에 있는 미용실까지 가서 일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반일을 외치면서 일본은 안 된다, 일본 불매운동을 펼치면서 사실은 본인은 샴푸와 트리트먼트까지 다 일제 제품만 썼다고 합니다. 그 7급 공무원은 샴푸를 한꺼번에 여러 세트를 살 수가 없어 한 세트가 다 떨어질 때마다 경기도청과 청담동을 2시간 넘게 걸려 오가면서 83,000원가량의 그 일제 샴푸를 계속해서 사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재명이 아주 뻔뻔한 겁니다.